우리 아이를 토론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일단 저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토론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일단 저는 부모님들께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는 사람이 질문을 듣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듣게 되면 뇌가 사고하기 시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 줌으로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내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자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책에서 읽고 아니면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런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른들이 그거를 어떤 생각을 정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른들은 다양하게 그 상황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올바르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시라는 겁니다. 질문을 올바르게 던지셔야 아이들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과 디베이트는 우선 정해진 형식이 있느냐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말에서 토론이 영어의 디베이트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말의 토론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디베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디베이트라고 하면 발언 순서와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제약이 큰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는 친구들은 토론 방식이라든가 토론 방식에 따라서 발언 순서도 정해져 있고요. 발언 시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감점도 받게 되고요. 근데 우리말에서의 토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정해진 형식은 그렇게 토론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다 토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런 것들도 토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서 책에서 주제를 하나 뽑아서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토론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부르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베이트를 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AI도 디베이트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디베이터,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20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BM에서 만든 프로젝트 디베이터라는 그 컴퓨터 AI 디베이터와 인간이 디베이트 대결을 벌였어요. 그 프로젝트 디베이터와 인간 대표는 헤리시 나타라잔이라고 그 세계 디베이트 챔피언이었던 유럽 디베이트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인간과 AI 디베이터가 토론 대결을 벌인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인 헤리시 나타라잔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앞으로는 토론도 디베이터가 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를 개발했던 그 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디베이터가 2016년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토론 디베이트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중학교 수준, 2018년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디베이트 수준을 가지게 되었다고 개발자가 얘기했거든요. 이런 속도로 가면은 곧 인간의 토론 능력을 추월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토론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미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그림, 작사, 작곡 이런 여러 예술적인 부분에서조차 지금 AI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토론까지도 AI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토론하는 것까지 디베이터에게 맡기겠냐 이거죠. AI 디베이터에게 맡기겠냐 이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베이트를 이제 잘하는 아이와 디베이트를 그런 활동을 잘 하지 않았던 아이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디베이트 세계 챔피언인 서보현 씨인데요. 그 서보현 씨가 디베이터라는 책을 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서보현 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어릴 때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었는데요. 영어가 매우 서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도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조별 수업을 하게 될 때 영어가 서투니까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조인 아이들이 서보현 씨와 같은 조가 되기를 좀 꺼려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조용하고 말 없는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웬만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이제 5학년 때 어쩌다가 이제 디베이트 반에 덜컥 가입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디베이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디베이트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배워 나가면서 자기가 찬성 측 발언자로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보현 씨가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호주 중학교 대표, 고등학교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디베이트 대학생 대표, 대학생 디베이트 챔피언, 그 다음에 호주 국가대표 디베이트 팀 토론 대표팀 코치,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토론팀 코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완전히 발전시켜 나가고, 영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전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계 디베이트 챔피언으로까지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보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토론 대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토론 대회에 나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디베이트를 잘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입시 시험을 잘 본다거나 수능을 잘 본다거나 이런 거에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드로 윌슨,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버락 오바마, 자, 공통점은 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학교 시절에 디베이트를 굉장히 즐겨서 했다는 것이죠. 디베이트를 즐겨서 했다고 이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말만 잘해서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디베이트만 잘해서 물론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리더로 성장할 때 리더라면 앞에 나가서 공적인 말하기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론, 디베이트를 잘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공적 말하기에 이제 강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논리적인 아이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던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같이 읽든 뉴스를 같이 보시든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잘 던져주세요.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아이의 깊은 생각을 끌어내고, 자, 부모님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통한 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